안녕하세요, 포박스입니다. 저 카메라 샀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는 작년에 구입한 제품이고 이번에 새롭게 고프로 히어로 8 액션캠을 큰맘 먹고 질렀습니다. 모두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카메라를 자랑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 아니고요. 자랑 맞잖아. 고프로를 만지다 보니 화각부터 화이트 밸런스, 초점거리 등 다양한 용어를 잘 알아야 카메라를 잘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완전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카메라를 사랑하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며 후보정까지 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아주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메라를 처음 구입했거나 구입 예정에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 그 영상 함성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를 구입하면 어려운 용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도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우리에게 모든 용어를 공부해야 할 시간은 없습니다. 핑계면서 아니야. 들렸어? 그래서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진 않고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초점거리, 화소, 조리개, 셔터 스피드, 화이트 밸런스, ISO, 노출값. 벌써 머리 아파. 이걸 언제 다 해? 첫 번째, 초점거리. 초점이 잘 안 맞는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건 너의 손 문제. 사진을 찍었는데 사람이 흐리게 보인다던가 원하는 물체가 카메라에 잘 안 담겼을 때 초점이 잘 안 맞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초점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둘다 카메라 처음 사면 렌즈에 몇 밀리미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쎄, 요즘 휴대폰에도 초점거리가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더군요. 내 거엔 없는데? 초점거리란 카메라 렌즈로 사물에 대한 빛이 들어올 때 그 사물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워. 초보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다음 사진을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상이 맺히는 이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넓은 시야의 풍경을 담을 수 있고 길면 길수록 더 좁은 시야의 풍경을 담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밀리미터 수가 작을수록 더 넓은 풍경의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밀리미터 수가 클수록 더 좁은 풍경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히. 하지만 이는 렌즈마다 다르고 카메라 센서마다 같은 미리수라도 담을 수 있는 면적이 다르다는 것은 꼭 기억합시다. 두 번째, 화소. 피카소, 화소. 고급 유머. 화소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자주 접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볼 때 와이파이 화질이 낮아져 설정에 들어가다 보면 480p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화소란 영상 하나하나의 작은 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 하나하나의 작은 점들이 모여 하나의 큰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사실 때 센서에 따라 제공하는 화소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영상이나 사진을 찍고 확대했을 때 얼마나 깨지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조리개. 조리개 좀 줘봐. 이번엔 조리개 좀 풀어봐. 지가 해보지.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조리개는 렌즈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 개의 날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도넛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는 빛이 들어올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도넛이 커지고 작아지고에 따라 빛이 얼마나 들어오냐 나가냐를 결정합니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우리 눈에도 조리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홍채입니다. 외과 드라마를 보면 사람의 눈에 후레쉬를 비춰 반응이 있나 살펴보죠. 강한 빛을 사람의 눈에 쏘기에 홍채가 닫혀 빛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어두운 곳에선 빛이 없기에 홍채가 커져 많은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절합니다.
그렇다면 F로 시작하는 이 조리개의 숫자와 조리개의 조임 정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이 사진을 보시면 한 번에 이해되실 것입니다. 조리개를 조인다는 말은 F값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빛이 많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반대로 조리개를 풀면 F값이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많은 빛이 렌즈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찍은 사진들로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설명한 셔터 스피드라는 것을 고정시키고 조리개 값만 조절하여 사진을 찍은 사진들입니다. 앞서 설명한 이론들과 잘 맞죠? 조리개는 이렇게 빛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웃포커싱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조리개를 많이 열면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 즉, 조리개를 많이 열었다는 F값이 작다. 이 말은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 조리개 끝은 아니고, 조리개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면 F값이 작아지면 아웃포커싱이 잘 되고, 밝아지며 반대로 F값이 커지면 아웃포커싱이 안 되고 어두워진다. 진짜 끝. 네 번째, 셔터 스피드.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 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물체를 순간적으로 빠르게 찍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메라가 빠른 순간을 순간 포착하듯 사진을 담아내면 되겠죠. 셔터 스피드의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결국 카메라는 빛을 담아내는 기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빛을 모아 저장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셔터 스피드입니다. 이번에도 두 가지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는 셔터 스피드가 매우 큰 사진과 하나는 매우 작은 사진입니다. 움직이는 피사체가 찍히는 것뿐만 아니라 밝기도 참고하셔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빠르게 찍히기 때문에 빛을 충분히 카메라에 담지 못하여 어두운 사진과 길게 빛을 담아내서 밝기가 더 밝은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란 아주 간단히 말해 색감입니다. 같은 날 같은 태양 아래에서 사진을 찍더라도 시간에 따라 빛의 색감이 다르게 들어오겠죠. 이때 시스템적으로 조명 환경이나 영상 장치를 통해 빛의 색온도를 보정하여 이상적인 흰색이 촬영되도록 하는 기능이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흰색을 기준으로 R, G, B 각각의 색상의 값을 조정한다고 해서 화이트 밸런스라고 이름이 붙어졌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수동으로 화이트 밸런스 세팅을 조정할 수도 있으나 카메라 렌즈에 흰색 종이를 두고 화이트 밸런스 스위치를 몇 초 동안 눌러 자동으로 색 온도와 색감이 조정되도록 하는 자동 화이트 밸런스 세팅 기능이 탑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ISO. 감도라고 불리는 ISO는 필름 카메라 사용 당시 사람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필름 감도를 정하게 된 시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iOS랑 맨날 걸려. 필름 카메라는 감도를 바꾸기 위해선 필름 전체를 통으로 바꿔야 했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에는 설정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감도는 어두운 곳에서 밝은 사진을 찍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ISO가 높아지면 디테일과 채도가 저하되며 노이즈가 증가하여 전반적인 사진의 화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마지막, 노출값. 앞서 설명한 다양한 카메라의 요소 중 카메라의 3요소인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에 대해 이해를 하셔야 측광 모드, 즉 노출값에 대해 더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면 다음과 같이 노출값을 표현하는 다이얼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가장 먼저 기준이 될 수 있는 노출값 0이라는 것은 사물의 빛을 받고 반사하는 비율이 18%일 때를 의미합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조리개 우선 모드,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에서 사용할 때 노출값 다이얼을 이용해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M 모드, 완전한 수동 모드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노출값을 따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요소인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 조합으로 노출값이 나오기 때문에 촬영을 하고 이미지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7가지 카메라의 중요한 단어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이해를 해보고 직접 카메라를 며칠 가지고 놀다 보면 누구나 손쉽게 이해하고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고 오늘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